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네, 5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지금 좀 마음이 그래도 좀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이제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의 주제는 여행으로 잡아놨고요. 이따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얘기해 주실 패널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온 근대입니다. 네. 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한 번이요. 한 번 나오신 네. 적 있는 네. 근육돼지님이시죠. 네. 네, 약간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네. 네. 별진과 걸맞지 않게 운동을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근육이 다 그러니까요. 어디 갔나요? 어깨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수영 클라이밍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룹 PT까지 진짜 다양한 운동을 쭉 하고 있는데 요즘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괜찮은 운동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건 어떤? 쭉 다른 운동을 해왔는데 뭔가 새로운 종목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를 해야 되나? 근데 요가 너무 체질에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 중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근육 너무 빨리 사라지네요. 근육은 그 시간에 비해서. 음, 네. 근육은 원래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루만 해도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정말 몇 년간 네. 운동한 이 세월이 다 뭔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운동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싶어지는 아예 안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되돌릴 수 없네. 그러니까요. 네, 무명님은 네.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는 요즘 출퇴근 알바를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뭘 먹을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는데 같이 먹게 되는 점심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메뉴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점심 누구의 입맛에 따라서? 누가 결정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이 이제 드는 시기이고 그게 이제 혼자 결정하던 거랑 다르게 같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취향과 여러 가지 일상이지만 굉장히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잘 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먹는 시스템이 아닌가 보죠? 아니에요. 네, 먹어야만 같이 하는? 먹고 같이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출입이 자유롭거나 그렇진 않아서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해서 같이 지금 현재 먹고 있고, 네.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던 시절에도 그런 고민을 했었나요? 저는 늘 메뉴를 고민했죠. 뭘 먹지? 나는 뭘 먹지? 네. 네. 점심이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뭔가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해서 고민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지 않나요? 기다려지는 시간이 퇴근 시간 생각보다 아니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네 의식하는 시간이 됐죠. 그쵸. 전시가 되게 짧은, 그러니까 저 아는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헬스장 가서 운동한다고 네. 회사 다니는데 어.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은 퇴근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의 근황은 사실 딱히 없는데 근황이 없다니 근황이 없고 그냥 4월 15일에 있었던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라는 행사에 갔다 왔었던 게 가장 이제 저한테 최근에 있었던 큰일인데 여러분들도 갔다 오셨었죠. 네, 저도 그렇네요. 가장 큰일이네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피켓을 되게 열심히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자기 피켓을 만드는 네. 그런 컨셉의 행사였기도 한데 되게 다양한 얘기들 내용도 우리 엄마가 고임금을 받는, 그러니까 가사노동하는 우리 엄마가 고임금 받는, 레즈비언이 내가 결혼하는 세상, 되게 다양한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페미니즘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피켓의 내용들이 네.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문장 완성하는 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하고 보면서 정말 나는 늘 비슷한 문장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 상상력은 늘 한계가 많은데 그날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다양한 이야기가 정말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게 드러나는 각자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그 익숙한 이야기. 뭐라고 트레반딩도 하셨나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이기도 하니까 안 네네네. 편하구나. 그런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음. 이런 얘기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게 모아지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제 피켓 올라오는 사진들도 보고 저도 이제 피켓을 만들면서 사실 제목은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라는 되게 거대해 보이는 질문인데 왜 나는 일상의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답을 내렸던 거는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적인 것이 정치적이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더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더 거대한 이 물결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겠구나라는 거를 새삼 다시 깨달으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행진을 또 했잖아요. 그때. 네. 근데 행진한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저가 있었던 다른 그때 거기 말고는 다른 데에서는 또 어떤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뻑큐를 한다든가 뭐 네. 무슨 년들 하고 욕을 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있어줘야 그런 재미가 저항이 있는데,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약간 이렇게 불타오르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네. 좀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 앞부터 끝까지. 그래서 약간 번거롭겠지만 그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같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 행진은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행진만 했으면 좋겠어요. 주제를 잡아가지고 좋아하는 맞아요. 음악 틀어놓고 그쵸. 구호 외치면서 행진하는 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예. 네, 그러면 또 본주제로 이어가기 전에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계셔가지고 잠깐씩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그 파란 달이 뜨는 밤님이 트위터에서 봤다면서 명랑한 갓김치라는 사람이 혹시 저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명랑하지도 않고 네, 이분이 근데 이제 명랑한 갓김치님이 해장 상담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로운 로큰롤러라는 분이 항상 저희 식사 잘하시라고 인사를 남겨주시는데 저희 식사를 잘 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잘하고 밥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흰밤님이랑 루하나다요님이 지난 그 한남 특집 방송에 음질 이제 힘들었다는 네. 말씀을 남겨주셨었는데 이게 편집 과정에서 약간 살짝 볼륨이 너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음질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빌어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이제 듣기가 그러니까 울리는 소리 이렇게 들리고 있긴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어폰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음질의 차이를 사실 잘 못 느끼기도 하죠. 느끼지 못했는데 그렇겠네요. 이어폰으로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는 자트님이 요즘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보다 해장 상담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고 응원하고 저도 분발할게요.라고 되게 고마워요. 되게 힘이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분발할게요라는 말이 전 되게 네. 힘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깐디시퐁님, 스탠스님, 슐라미스님, 라이너스의 욕망님, 헤일리님, 운영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 저희 아니고요. 아이디를 가지신 분들 소감 남겨주셨는데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CHIJANG.TODAY 골뱅이하고 gmail.com으로 사연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좀 소개하고 또 넘어갈게요. 네. SUTTM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부분만 읽어볼게요. 저는 유학을 오래 했는데요. 유학을 하며 만난 친구들과 언니 동생들은 거의 다 페미니스트라서 말이 잘 통하고 항상 바꿔나가자는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너무나도 숨쉬듯이 행해지는 여혐과 반페미 정서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흔히 자신을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 표현하는 남사 사람 친구들이 국내의 여대를 매갈 양성소라 표현하고 한국의 페미니즘은 그릇된 페미니즘이라고 하며 강간을 희화화하거나 페미니즘 나 알아 엠마 왓슨이 그러던데 평등해지려는 운동이잖아 라고 마치 안 읽어도 그만인 교양서적을 읽듯이 말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페미니즘이 누군가에겐 단지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구나. 나는 비정규직 여성으로서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하고 느낍니다. 여성인 친구도 여자결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쓰고요. 물론 본인도 이제 그러시다는 말을 덧붙이시면서
이제 그럴 때마다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고 친구들과 저는 사실 많이 멀어졌어요. 친구들은 절 너무 민감한 사람으로 치부하니까 어쩔 땐 제가 너무 나대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서 친구를 잃는 건 두렵기도 하고요. 한국에 살면서 페미니스트들이 겪는 당연한 딜레마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타협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관계를 맺을 때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네, 사실 지난번에 그 45회인가요? 그 내 친구의 여성 혐오라는 네. 방송에서 아주 비슷한 사연을 네. 다뤘었죠.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문제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못 보고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예의가 없- 이 분은 이제 사연 보내면서도 본인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성찰하고 반성하는 내용까지 같이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고민하거든요. 늘 고민하는 사람이 하는 이 이야기를 민감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예민하다라고 하는 거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찰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많이 잃는 경험 하잖아요. 사람을 잃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험 뒤에 분명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어질까 봐 두렵기도 하겠지만 더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니까요. 네. 힘내시길. 걱정하지 마시고 네. 같이 분발해요. 네. 그러니까 분발이란 저도- 표현이 좋더라고요. 네. 저도 한때는 이런 사람 좀 안 만나고 싶어서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런 적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다시 만날 때 애는 조금 태도를 변화시켰던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말이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을 하면서 태도들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되게 지속적으로 뭔가 좋은 주제들,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새 친구를 사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되게 많아졌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좋거든요. 새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페미니스트의 화력을 이제 높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다. 뭐 여성단체나 요즘에 모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이거 다른 얘기인데 여기 네. 한국의 페미니즘은 그릇된 페미니즘이다라는 의견 이거 보니까 저 생각나는데 저 어저께도 트위터에서 그거 어떤 분이 쓰신 거 봤거든요. 나는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싫다라는 말에 대해서 마치 트위터 밖에 페미니스트들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누가 무슨 말이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치 트위터 밖에 그러니까 마치 한국 페미니즘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쵸. 마치 페미니즘이라는 걸 자기는 좋아하는데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다 싫은 거죠. 싫은 거잖아요. 그 생각이 또 나네요. 저 진짜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아니 페미니즘 너무 잘못했고. 규정을 너무 쉽게 규정해요. 음. 그러니까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상하다라거나 잘못됐다라거나 그릇된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왜 이렇게 쉽게 규정하죠? 자기가 모르면서 잘 모르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음. 네 이거 그니까. 아는 척에 그리고 이건 문제인 이상하다가 것인가. 아니라 왜 잘못됐다라고 한국의 해요. 전부 한국의 잘못됐대. 페미니즘은 이상하다가 돼야 하는지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네, 그런 사연이 또 있었고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제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저는 20대 후반이라 작년에 난생 처음 건강검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자 검진 중에는 유방 촬영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흔히 촬영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것을 상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검사실에 들어갔더니 두꺼운 철판 같은 것이 위아래로 붙어있는 파나 프레스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해 주시는 분이 설명하길 그 철판 사이에 가슴을 넣고 납작하게 누른 다음 단면을 촬영할 것이고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다. 20대면 아직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나긴 했지만 이른 나이에 유방암 수술을 한 친구도 있었고 검사할 때 해야지 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A컵에 간신히 될까 말까한 작은 가슴이라 납작하게 편다고 해도 이등변 삼각형 물음표 정도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사를 시작하자 그 두꺼운 철판 사이에 제 가슴을 얹고 서서히 누르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평평해질 때까지 계속 레버를 돌렸습니다. 중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니까 검사하시는 분이 미안한 표정으로 아직도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뜻이 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분이 그러면 검사를 하지 말자고 했고 결국 포기하면서 옷을 입는데 작은 가슴일수록 고통이 심한데 작은 가슴은 조직이 치밀해서 유방암 진단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중에도 계속 그 고통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 끔찍한 고문 같은 검사를 모든 여성이 받는다는 것도 충격인데 2016년도에도 그런 비인간적인 방식으로밖에 검사를 못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런 식의 고통스러운 검사라는 게 굴욕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도 생리통처럼 여성만이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만약 남자가 암을 발견하기 위해 고추를 납작하게 펴야 했다면 진작에 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사를 검색해보니 외국에서는 검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고통과 수치심을 좀 덜 수 있는 방식의 기계도 이미 2014년에 출시됐다는데 한국에선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계속 그런 기계를 쓰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면 다들 검사가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해당 상담소 분들은 유방 촬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저 이거 검사를 안 받아봤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는 아니요. 초음파 검사만 봤었어요. 그런데 이 검사 프레스기로 하는 검사도 받는 게 필요하다. 유방 여기 나온 사연처럼 유방의 조직이 아시안들은 치밀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초음파를 왜 시킨 거지? 왜 한 거지? 나는 이런 생각과 함께 해도 잘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고 이 사연 저도 첫 줄을 읽으면서 아니 다른 게 다 발전하는데 기술의 발전 중에 얘는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지? 이 기술은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연 주신 분도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정말 왜 이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 것인가? 모든 암이 새로운 신약과 새로운 검사를 위해 편한 검사를 위해서 다 기술 개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검사하진 않았습니다. 그 검사 하라고 했지만 네. 상소리였어요. 저에게 초음파를 먼저 권하고 그러니까 제가 초음파를 했는데 뒤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해줬어요. 말해야 네. 선택지를 같이 달란 말이야. 네, 선택 하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정보를 알아야. 그래서 네 초음파 한 다음에 그건 안 했죠. 갑자기 초음파도 그렇고 이 방법도 그렇고 발견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아니, 뭘 해도 결과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왜 하는 거죠? 좀 결과를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기술로 안 되는 건 아닐 건데 네, 그리고 네. 이게 사실 기술과 기술로 안 이제 되는 기계를 게 어딨겠어요. 연결하고 뭐 이런 문제일 건데 그걸 개발하는데 돈을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돈과 이제 산업의 논리가. 왜 관심이 없는 걸까요? 진짜 이상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모두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작은 것도 아닌데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으니까인가? 네, 불편한 방식이어도 개선하지 않아도 어허. 받아도 그렇군요. 되니까. 이런 고통 같은 것을 그러니까 사실 별로 많이 안 들리는 얘기이긴 하잖아요. 이게 네네. 아름아름은 있지만 뭐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얘기되진 않으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생리컵 에 대한 네네. 이제 허가 기준에서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그렇죠. 경험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많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되지? 복지부에다 얘기해야 되나? 그것도 글쎄요. 피켓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식의 처치를 받을 때 이게 최선인가? 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이게 너무 네, 짜증이 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산부인과 의자도 마찬가지고 아, 도대체 맞아요. 그쵸.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나 계속 이렇게 다리 벌려야 돼? 그런 생각 너무 의사 많이 편의에 들잖아요. 의해서. 그러니까요. 다른 방식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음. 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행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갑자기. 최근에 여행들 다녀오셨었죠? 네, 두 분 다. 네. 그죠. 또 여행도 가실 거고. 네. 사실 돈은 여행을 가기 위해 버는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네. 하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막 열심히 회사 다녀가 모아가지고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거의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분들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여행 사연을 저희가 받는다고 올리니까 네. 이제
이런 사연을 주신 분이 계세요. 2724님이 저는 사실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쉴 땐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영화 보거나 유튜브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나가면 신경 쓸 것도 많고 피곤하고 돈 쓰고 맛있는 건 집 근처에도 많잖아요. 특이한 음식들도 홍대 가면 많고 여행의 참 재미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사연 모집글 보고 물어보고 싶어서 보냅니다라고 하셨고 또 이제 다른 분인데 태민 일본콘 간다님 이름이 저인 줄 알았네요. 부럽네요. 티켓팅 성공하시길. 이분이 또 이제 얼마 전 미국 버지니아주에 여행까지는 아니고 고모집에 놀러 갔었는데 피자가 점점점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대박적이었고요. 장난 아닙니다. 미국은 피자. 하면서 2달 있었는데 5kg 쪘습니다. 젠장하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네. 여행의 재미는 뭘까요? 저는 먹는 거. 모든 여행의 기쁨은 먹는 거다. 근데 음. 예전에는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냥 다른 나라에 간다라는 게 그냥 신나고 너무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맛을 보는 것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 식당의 분위기, 그 식당에 앉아있는 다른 외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한국에도 물론 되게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그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음식,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음식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여행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 전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음식 사진이거든요. 계속 보면서 또 가고 싶다 기억을 상기시키죠. 근데 그 여행 가서 먹는 거 저도 먹는 걸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인데 저는 원래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가서도 당연히 맛있는 거 걸 먹는 먹죠. 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는 포인트가 그건가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는 원래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애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여행을 왜 좋아하지? 그러니까 뭘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가 생각했을 때 여행은 그냥 일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네네. 일상의 그러니까 이벤트죠. 직업에서의 일도 그렇고 아니면 집안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네. 해야 되는 데일리한 일들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어떤 그런 비일상이라는 거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좋을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무 없는 상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입력만 하는 상태. 맞아요. 그죠? 제가 이거 사연 읽고 네. 생각했을 때 나는 여행을 왜 좋아하지? 라고 그리고 여행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뭔가 여행을 좋아한다라는 게 취미에 취향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가 많이 돼서 맞아, 맞아.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나는 여행을 안 좋아하는데 뭔가 그 주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많이 배제되는 느낌? 약간 세상 취미나- 모르는 네, 사람처럼. 네. 너는 그 그리고 재미를 경험하지 모르냐. 않은 다른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읽고 생각해 본 게 여행 갔을 때 생산하지 않잖아요. 뭔가 생산하기 맞아. 위해 노력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음. 그 여행에서 주어지는 선택지는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리고 일상에서 소비 중심의 일상이 구성되잖아요. 여행 맞아요. 가면은 너무 신나. 내가 그것도 신나는 거는 정해진 이제 예산 안에서 얘를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뭘 돈을 펑펑 먹을까? 쓰죠. 뭘 쓰러가는 먹을까? 거니까. 어디를 갈까? 그걸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를 정말 덜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뭘 먹을까의 고민도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하려고 네. 뭐 힘 받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그 선택 자체가 즐거워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고 싶으면 자고. 네네.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쉴 때 집에서 이제 이렇게 TV 보고 네. 저도 이제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럴 때 저쪽에 이제 빨래 바구니 있고 가사노동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그런 거가 아예 없이 네. 그냥 이제 쾌적한 호텔방 네. 하고 이제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되게 좋았던 경험 아니면 되게 별로였던 여행 경험 이런 거 기억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무명님이랑 파리 여행을 같이 갔는데요. 네. 그거 한참 됐어요. 한 1년 전인가요?
3년 됐어요. 3년이에요? 네, 3년 됐는데 그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처음 유럽이라는 데에 갔거든요. 정말 유럽에서 오는 그 문화 쇼크는 정말 유럽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유럽을 가는구나라는 거 알았던. 근데 되게 좋았고 그때 그 머물렀었던 집도 되게 좋았고. 네, 그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여행 다닐 때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사실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나 꼭 봐야 되는 걸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골목 다니거나 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공간에서 자는 거, 잠자리 같은 것도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맞아. 그 이제 파리에서의 잠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간이 햇볕이 정말 잘 들어오고 우리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볕이 들어오는 따산 정말 따사로운 햇살, 쾌적한 환경. 그게 참 좋았어요. 좋은 기억이에요. 공간에 대한 기억이. 네. 예전에는 돈 아낀다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도 이용하고 이랬었는데 안 좋은 기억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돈을 쓰더라도 괜찮은 숙소에 가자 주의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갔었던 데도 제가 도쿄를 갔다 왔는데 돈을 꽤 많이 들이긴 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들이는 것보다.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쉬고 다음에 나가는 것도 너무 이제 충전이 잘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숙소 되게 많이 신경 써요. 네. 여행 가면 확실히 돈을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즐거움이 있는 한편 그래서 약간 이 소비 중심적인 이 즐거움에 대한 죄책감 그것도 맞아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먹는 거 하는 거 다 이제 돈 네. 쓰는 일이니까 물론 이제 안 쓰고 그냥 산책하거나 누워 있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그 중심으로 굴러가게 되기는 하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예전에 나왔던 조껌님처럼 지역 특산물을 사면서 지역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이만한 게 없다? 약간 이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만한 만큼 뭔가 이렇게 나를 충족시켜주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게 하면서 이런 게 또 많이 없기도 하니까. 그리고 죄책감 없는 소비 없죠. 네. 다른 거 왜 사면서 막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면 여행 다니는 여행 다니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붙잖아요. 된장녀 같이 막 돈 쓰고 여행 많이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혹은 여행 많이 다녔다라고 하면 해프거나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되는 거 이 두 가지로 많이 얘기되는 것 같은데 해퍼 돈 안 쓰는 뭐가 해퍼요? 내 말이요. 외국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만나러 간 옛날에 다음에 되게 그런 인식이 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혼자 많았어요. 여행을 간다. 네네네. 충격. 근데 여행이 어디를 가든 그 여행은 소비 중심일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휴식 충전하는 게 생산하는 거일 수 있잖아요. 충전이 된다라는 게. 근데 너무 많이 그 혼자 다니는 여자들,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후려치기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네. 사실은 남성들 되게 술 마구 끄면서 돈 되게 많이 쓰잖아요. 제 이제 파트너도 보면 하루 술자리로 막 20만 원, 30만 원씩 나갈 때도 있는데 그 돈 두 번만 모으면 가까운 데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후려쳐질 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행은.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사연 들어온 게 있는데 여행지에서의 사랑? 여행지에서의 로맨스인 것 같아요. 이분의 사연은 제가 읽어보니까 약간 다른 포커스이긴 것 같은데 제가 소개해볼게요. 레이님. 4개월 동안 남몰래 짝사랑하던 분이 일본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올 초에 마침 저도 여행 일정이 그즈음 잡히길래 장소를 아싸리 일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넌지시 저도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며 얘기를 흘렸죠. 그래서 일정도 겹치고 장소도 겹치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가 일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동물원에도 가보고 얘기도 좀 하게 되었죠. 사실 장소는 아주 겹치진 않았는데 1시간 정도 거리를 제가 찾아갔어요.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기도 했거든요. 간접 뽀뽀라며 설레어했던 기억이 부드럽게 남아있네요. 아무튼 그런 계기 덕분인지 지금은 해피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에 성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제 여행지에서 만나는 것을 추천해 주시는 사연이었는데 네. 이거는 사실 여행지에서 만났다기보다는 일상의 연장 아닌가요? 너무 계획적이네요.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겹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여행지에서 조금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로 쓰신 것 같고 그리고 왜 이제 여행 가서 만난 사람이랑 연애를 하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헤어지는 케이스 이제 들뜬 마음의 연애를 했다가 돌아올 때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이런 일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로망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로망의 사실 최고는 비포 선라이즈 그렇죠. 영화죠. 그렇죠. 영화가 네, 기차를 탈 영화가 때마다 맞췄죠. 기차를 탈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인데 그렇죠. 아니야. 사실은 그냥 짐 끌어안고 영화는 영화일 뿐. 네. 옆에는 맨날 쪽벌람만 앉아 있고 맨날 앉아가지고 팔걸이 싸움하고 정말. 근데 저는 옛날에 에너지가 좀 많을 때는 20대 초반에 뭔가 그런 데 가서 되게 깔끔한, 그러니까 뭐 뒤끝 없는 깔끔한 어떤 하룻밤이랄지 아. 이런 걸 욕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그 경계심, 저가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풀고 나를 이렇게 노출해서 드러내야지 뭐가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들기까지 어떤 이제 부담도 있고 언어의 장벽보다도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성적인 긴장감을 즐겨야 되는 건데 그런 게 그 경계심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걱정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그게 되려다가도 말고 별로 그게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신이 놔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여행지에서만이 아니라 왜 예전에 클럽 가서도 만나서 거의 이제 가기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도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을 벗어난 순간 정신이 확 돌아오죠. 누군지 알고 정말 왜냐면 어떤 사례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또 못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놔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놓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놔야지 일회성 만남으로 하고 딱 끝날 수 있는데 일회성 만남까지 가려면 사실 놔야 되는 것도 되게 많고 학습된 공포도 있는데 그걸 일단은 놓고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 자체가 필요한 거죠. 맞아요. 왜냐면 던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실 생각을 떨쳐낼 게 많아요. 떨치려면은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취하든가. 네. 그게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탓만도 아닌 게 그럴 때 어느 정도 상대가 좀 믿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약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접근해 오거나 많으니까 뭔가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도 그런 이제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보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한국에서 만나고 맞아요.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노출이 됐고 어디 그쵸. 이렇게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는 연결이 되려면 한국에서도 마주치거나 우연히 보게 되거나 혹은 얼마든지. 뭔가 연결이 되거나 하는데 그 일회성의 만남에서의 목적은 정말 나도 즐기고 이례적으로 정말 끝나고 여기에서 그 관계가 더 이상 뭔가 진전되지 않는 걸 원하는 건데 마주치게 되는 것을 상상하는 순간 그러니까 던지는 걸 순간. 던지지 못하죠. 못 놓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또 다른 얘기인데 또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 친구가 예전에 그 해외에 있는 누드비치에 가서 다 벗고 이제 뭐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한국말이 들린 거예요. 남자들. 그래서 그거를 옷을 확 갑자기 자기가 이제 가리게 되는 자기를 의식했다는 거죠. 그런 거 뭔가. 그러니까 없다라고 정말 한국이 됐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들려도 누드비치가 그쵸. 아니게 된 거죠. 네, 맞아요. 한국 희한하죠? 해변이 된 거죠. 네. 갑자기 한국인의 네. 이 오지랖적인 시선으로 네. 갑자기 모든 게. 아니 그래서 저는 외국에 나갔을 때는 한국 사람 되도록이면 안 마주쳤으면 좋겠더라고요. 싫어서라기보다는 갑자기 현실감을 확 살아나면서. 일상을 소환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외국 나가서 외국인들이랑 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어렵긴 하니 근데 한국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고 관계를 맺을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입에 거미줄 치고 말을 안 하게 되죠. 또 다른 사연도 있는데요. 미미89님 사연이 있는데 근대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이번에 친구랑 부산 여행 다녀왔다가 좀 크게 싸웠습니다. 어디서 뭘 먹을지, 뭘 볼지, 잠은 어디서 잘지를 제가 다 짜서 갔거든요. 식당에 먼저 갔는데 거기가 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조금씩 빈정거리더라고요. 네가 찾아보겠다더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노력해서 갔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싫은 티를 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친구가 좀 너무했네요. 이렇게 빈정거리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빈정거림이 혼자 애썼는데 취향에 대한 비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너 왜 실패할 이렇게 수도 있는 거기도 한데.
진작 말을 하든가. 자기가 하든가. 사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어딜 갈지 정하는 게 되게 에너지를 쏟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저는 그래서 친구나 이제 그렇게 갈 때에는 사전에 많이 만나요. 몇 번씩 만나서 그냥 막 엑셀로 막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서로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리스트를 쭉 적은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갈 그 코스 같은 걸 정하고 거기 사이사이에 우리 서로의 취향에 맞는 것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최근에 갔을 때도 그래서 되게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친구랑 이렇게 일은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행이라도 그건 일이잖아요. 뭐 일정 짜고 그러는 게. 아니 그리고 이렇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 담당을 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똑같이 반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준비를 더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과격하신 분인 것 같고 비난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실은 내세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따로 다니자거나 다른 걸 하자라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얘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제 여행 갔을 때 어디를 갈 것인가가 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우리 오늘은 따로 다니자라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아, 그거 서운해한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근데 그 얘기를 또 그 당시 안 하고 그날 따로 다녔어요. 저는 정말 네, 무심했을까요? 무심한 걸까요? 근데 의문이 들긴 하지만 따로 다니고 저녁 때 만났는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의 여행을 망친 거죠. 그래서 저녁에 그리고 저녁에라도 얘기를 해주긴 했으나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본인은 같이 온 여행에서는 따로 다닌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전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다니자는 제안이 너무 과격하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확인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왜냐면 굉장히 친한 사이였거든요. 친밀하고 그런 이야기가 일상에선 가능했어요. 근데 여행지에서는 그런 전제가 본인한테는 없대요. 같이 다녀야 된대요. 계속. 네, 그래서 알게 됐죠.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얘기를 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에서 만나는 모습이랑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네. 서로 뭘 원하는지를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한. 네네. 그리고 약간 그 일정 짜거나 뭐 어디 가고 싶거나 숙소나 이런 거 할 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까다로운 사람이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준이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어딜 가도 무던한 사람이 하면 그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까다로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무던한 사람 다른 일을 안 하면 무던한 사람은 짐이라도 드는 식으로 하든가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준비에 있어서 평가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건 평가가 이런 제일 게 저렇네. 쉽기 때문에 그냥 평가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참여해가지고 바꿀 수 있잖아요. 준비한 사람도 본인이 상대가 어떨지를 엄청 많이 살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라고 같이 참여해야지 평가하는 자세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두 분 여행 다시 갈 일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맞춰주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같이 하는 여행이 힘들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춰준 마음 불편해서 네.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여행이 안 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또 같이 하는 여행이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 두 분은 혼자 하시는 여행이 좋은지 같이 하는 여행이 좋은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건 엄청나게 잘 맞는 사람과 다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애인이랑 여행을 갈까 뭐 어쩔까 하다가 아니야 이번에 애인이랑 말고 친구랑 가볼까 하면서 친구랑 한 7박 이상을 해외여행을 할 만한 친구가 있는가를 내가 생각했는데 없죠. 근데 그게 근데 내가 소중한 친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일정을 맞춰요. 일정도 그렇고 그렇게 긴 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이 고비용의 여행을 최적의 어떤 상태로 즐길 수 있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인 거지. 근데 애인이랑은 평소에 살면서 그런 걸 만들어 놓잖아요. 갈등을 네네. 엄청 겪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그걸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혼자 갈 때의 아쉬움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맛있는 시킬 거 때 나 새 그릇 먹고 싶은데. 메뉴를 서너 개를 시켜서 먹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음. 때라든가 그리고 혼자 다니면서는 아무래도 막 웃을 일이 없으니까 공감해줄 어. 사람이 필요한 네. 때가 꼭 생기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냥 실없는 맞장구가. 얘기하고 저거 봐 맞아요. 이런 얘기하고 음. 이런 게 없을 때가 조금 아쉬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니요 먹는 것 때문에 저도 혼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애인보다는 정말 마음 잘 맞는 여자친구랑 가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이 그랬었는데 그 친구랑은 이제 국내 여행 몇 번도 같이 갔었고 워낙 친하다 보니까 여행을 자주 다니긴 했었는데 단둘이 해외를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간 맞춰져 왔던 스타일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엄청 되게 사이좋게 갔다 왔는데 확실히 직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 다른 스케줄이어서 시간을 맞추는 건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만들어야겠다 이제. 근데 이게 여행에서 다툼이 많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게 그 맞추는 노력을 하기에 이게 너무 귀한 시간과 맞아요. 너무 짧고 지나가면 안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여행지 2번 가는 경우도 많이 드물고 특히 해외인 경우에 그러니까는 서로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갈등을 하다 결국 애인이랑 같이 여행 갔다 왔는데 가서 겁나 싸웠거든요. 그건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싸움 자체가 되게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에서 어떤 필요한 단계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는 게 그때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시간과 공과 마음을 쓰는 이런 거를 애인 말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도 좀 하는 걸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지금 얘기하면서 들기는 하네요. 여자친구들이랑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뭔가 그런 걸 별로 그러니까 안 싸우는 편이어가지고 친구들이랑은 애인한테 모든 공격성을 다 드러내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애인 이거 듣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긴 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피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친구들이랑 그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근대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큰 행복일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여행하는 거 하니까 이게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티몬이라는 이게 뭐지 쇼핑몰 사이트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한 광고가 어떤 분이 트위터에 올리셨네요. 이 사장님 손석희 잘생겼다. 아이고 이런 이름을 가진 네, 제가 아이디를 안 읽고 해서 이름을 읽다 보니까 이름을 가지셨었던 분이 티몬 개빡치네 하면서 어떤 광고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번 광고에 커플이 여행 가는데 남자가 항공 경유 많이 하는 걸로 예매해서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내용이다 라면서 이제 욕설을 하시며 오빠 표 끊었지? 라며 무책임하게 다 넘겨버린 듯 묘사하는 거 졸라 짜증난다. 안녕이다 티몬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의 짝꿍 남자인 저의 짝꿍은 여행을 두려워하는 애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제가 우리 어디 가자 막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게. 그리고 항공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잘 못 끊고 그런 식으로 약간 여행에 대한 준비는 오빠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보통 이제 커플들 뭐 이성인 커플에서 이제 커플들이 여행을 짤 때는 보통 여자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여자가 모든 예약하고. 계획을 딴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현실 인식 자체가 잘못된 이 광고. 이 광고 초반에 생략된 어떤 이야기가 상상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봐봐. 그러니까 여행 가려고 이제 숙소랑 이거 여자 다 예약했어. 근데 출발 전날인데 항공권 예약하기로 한 거 남자. 근데 안 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비행기만 남았어. 했을 때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면 헤어지자고 안 하겠지.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겠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원래 되고. 애초에 관계에 무책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려. 그러니까 이 광고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하긴 너무 이상하기는 한데 근데 이런 류의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많아요. 남자들이 막 헤어지자고 한 거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아니 뭐 내가 뭐 여기 하얀 옷에 자꾸 김치 국물을 흘린다고 날 찼다. 날 헤어지자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항상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다. 친구야. 그게 아니야. 네가 정신 차려. 하나도 안 흘렸어도 넌 헤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원인을 잘못 짚는 어떤 게 여기서 오버랩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막 저는 이제 애인이랑 산에 자주 갔었었는데 그때마다 준비 하나하나를 정말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가서 맛있는 김밥도 먹고 싶고 그래서 나 좀 일찍 나가서 저기 김밥 가게 들려서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진짜 그 약속 시간 직전까지 막 자기 씻는 데에만 바빠가지고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꺼져버려 가지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아 정말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저 어린 시절에 이제 가족 여행 갈 때 밖에서 늘 아빠가 기다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본인 몸만 챙기면 되는 사람인데. 차에 신 걸고 있어.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본인 몸 하나만 추스려서 나가면 되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나가가지고 하냐면서 뭐라고 하고. 나가가지고 서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빨리 저걸 거들던가 네. 하던가. 엄마가 먹고 안 챙기고 애들 다 입히고 이렇게 하는 동안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그 오래 걸리냐. 그러니까 문제를 전혀 맞아요. 모르고 심지어 빤스도 자기가 안 챙기잖아요. 아니, 네. 본인 것도 본인이 안 챙기면서 어. 본인 몸만 추스려 나간다니까요. 그쵸. 네. 그리고 아니 엄마가 자기 입을 거를 왜 자기가 안 챙기냐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저희 음. 엄마가 뭐 가스불을 켜고 나왔나 뭐 이래가지고 다시 음. 돌아간 상황이 있었어요. 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신머리 놓고 그걸 또 그러니까 보면 당신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왜 같은 경험을 하죠? 우리 가족인가요? 가족이야. 아빠가 같아. 자매야. 자매님들. 음. 네. 그래요. 그래서 여행 얘기하다 보면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여자가 여행할 때 이 안전에 대한 문제, 그 얘기를 또 하게 되죠. 특히 방금 이제 우리 얘기한 것처럼 같이 가는 여행 말고 이제 혼자 가는 네, 여행을 네.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항상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거기 근데 위험 괜찮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약간 처음 딱 했었던 게 그 20대 초반에 김어준이 쓴 네.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유럽 여행을 무슨 1,000만 원인가 아무튼 모아가지고 가서 네. 얘기 시작하니까 웃음이 나네요. 김어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김어준 씨가 네, 그래서 그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돈 수백만 원을 그냥 마음에 딱 꽂히는 어떤 아르마니 양복을 사는데 딱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노숙을 하는 걸로 그 여행을 버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 결정, 이 결정의 어떤 뭐랄까.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딱 쓰는 게 맞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였고 설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되게 좋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여자의 상황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딱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대입해서 거기에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간지 폭발하는 어떤 옷을 보고 그걸 산 다음에 내가 노숙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건 예시이기는 한데 딱 뭔가 다르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구나. 이런 것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옷 산 것도 욕 먹죠. 완전히 뭐 아르마니 사가야 밖에 없었으면서 아르마니 옷을 사다니 된장. 아니 명품 아니야? 노숙한다고 그런 욕을 먹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날의 치기 혹은 뭐 청춘의 어떤 용기 이렇게 되는 건 정말 남자들의 말인 거고 저는 그래서 왜 그 용감한 청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책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럴 때 뭐 몇만 원만 가지고 배낭여행을 떠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네. 혼숙하는 그런 이상한 숙소 같은 데 묵으면서 혹은 막 집을 빌어서 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다니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그럴 때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건 내가 여자여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겁이 많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네, 들었었던. 사실 혼자 하는 여행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일상도 안전하지가 맞아요. 않거든요. 여기나 거기나예요. 맞아요. 한국이 사실 더. 여기나 거기나고 그런데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죠. 그리고 저는 남자들이 혼자 여행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 한국에서 하지 못하는 경험,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친구들 중에 이제 혼자 여행 갔다 온 뭐 유럽이나 어디 인도 같은데 혼자 갔다 온 친구들이 남자 사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골목 돌아다니는데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 그 카페 유명한 카페들에서 남자도 유럽에서는 혼자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주의를 주는 거예요. 남자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니니까. 강도겠죠. 한국에서는 아니니까 해외에서는 주의하라거나 조심하라는 그런 일상이 통제되는 경험을 동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으로서 타지에 갔을 때 겪게 되는 아무 음료수 마시지 말아라 주는 거. 그런데 그게 사실 한국에서 늘상 겪고 있는 일이니까 여성들이
가서 한번 그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통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고 그게 사실은 일상적으로 여자들이 겪고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남자들도 조심하고 사실 조심 못하지만 여행지에서 뭐 얼마나 조심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혼자 가는 게 너무 걱정이 돼서 패키지를 갔는데 패키지도 안전하지가 않았던 게 제가 갔던 그 단체에 속했던 3명의 남성, 한 50대 정도로 추정되는 3명의 남성이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10대의 현지처를 두고 있는 그런 같은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식당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그 일하시는 분들을 추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한테 나중에 전화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한국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명함도 줬거든요. 정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어쨌든 그룹으로 다니고 인솔자도 따로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던 거죠. 그분들 여행사 블랙리스트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막 가이드랑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당당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네요. 나와가지고 네. 어쨌든 여자가 여행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위험하다고 하면서 안전하게 남자랑 같이 가라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네. 남자랑 어떤 해결책이 남자?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남자가 더 위험해요. 위험한 인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남자를 안전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자라고 가는 얘기하는 사람 남자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뭔가 굉장히 낯설고 되게 다른 인종의 사람에 의한 폭력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한국 남자한테서 분별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외국 나가서도.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 인도에 여행 갔을 때 이제 굉장히 멋진 언니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 언니가 같이 데리고 다닌 동생인 거죠. 일본인 남성이었어요. 그 공항에 내렸는데 첫 여행을 인도로 온 남성이었는데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모든 인도인에게 둘러싸여서 막 가방이 뒤져지고 있었대요. 가방이 뒤짐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구출해 준 거죠. 내 동료다라고 하면 내 친구다라고 하면서 구출을 해줘서 그때부터 거의 2주 가까이 그 남성이 이 베테랑이신 이 언니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다녀달라. 혼자는 너무 무섭다라고 해서 거의 전 여행을 같이 돌아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어 주신 거죠. 고마우신 언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참 드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가 여성들 절대 혼자 가지 말라라고 하지만 남자들도 혼자 갈 때 긴장하는 나라인데 더 내공 있는 사람 경험 많이 한 사람이 정보력도 많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는 여자들만 위험하거나 하지 않고 여자들은 사실은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든 사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자만 조심시키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많이 계속 더 다니고 그렇게 네네.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벌을 하고 네. 대책을 그쵸. 세우고 아니면 예방을 제대로 하고 그러라고 사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사회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심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죠. 아니라. 맞아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또 그 왜 대만 여행 갔던 여성이 택시에서 네.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왜 어디였죠? 거기 대사관에서 되게 미숙하게 처리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상황들이 나를 더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에 더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용기 있게 다니시고 그리고 분명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더 진짜 세계 곳곳을 누비셔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방금의 얘기를 오늘 방송의 마무리로 가를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